아, 안녕하십니까. 금판다 정수철입니다. 예, 오늘의 제목은 미군은 이 점령군인가? 점령군인가? 자, 옛날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발언을 했었죠. 근데 과연 이제 미군이 점령군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다 하면은 이 점령지에서의 자신들의 행보를 지금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그렇다면 얘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지. 얘는 겁대가리 상실한 거야. 뒤지려고 상실한 거야. 어쨌든 이재명 씨는 그 좌파 정권이라 할 수가 있죠. 또 중국에 더 우호적이고 반미적 성향이 더 강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은 권한을 받고 계시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검찰 측에서 무슨 사형을 구형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죠. 이제 판결이 사형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한다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피식하고 웃었죠. 이 사형 구형하는 그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죽어도 죽어도 니네들이 사형을 해서 사형을 판결을 받고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기쁘다 이거야. 예,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재명 씨는 뭐예요? 역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한순간에 자신의 이제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영예를 안고 명예를 갖지만은 이제 영구적인 불명예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중국의 역적이라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동상 만들어 놓고 계속 뺨 따고 때리잖아. 관광객이 와가지고 이 배신자라고. 이제 막 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씨 동상 세워놓고 이제 이 역사의 오점, 부끄러운 한국인 그래가지고 동상에 세우고 이 축구 나는데 계속 뺨 따고 그냥 때릴 거야 아마 이렇게. 응? 그러면 이 사람 하나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직계 자손들. 물론 직계 자손들은 뭐 이재명이 직계 자손이라고 안 하겠지. 응? 숙이겠지. 우리가 누구지? 매국노 이완용이 그 후손들이 인자 조금 길 필 때 되니까 나와가지고 옛날 자신들의 그 땅 되찾기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좌파 정권 분위기 내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군정이 막 우리가 그 미 군정 하에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이제 그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죠. 그래야 그 6.25 이후에 6.25 이후에 그렇듯이 지금 미군의 점령지라고 했을 때에 이재명 씨는 겁대가리 상실한 거야. 좌파 정권들은 겁대가리 상실. 지금 날뛰고 있죠. 아주 자기들 세상에 있는 건 마냥 그렇게 온천하가 자기들 거니 마냥 그렇게 날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비록 쿠데타라고 대통령이 하는 쿠데타, 계엄, 계엄조차도 불법이라고 정의하는 좌파 정권들. 그럼 이재명이는 이제 개 못하지. 개 못해. 왜? 계엄하면 저기잖아. 반란 저기 그 뭐라 그래? 반란. 반란이 되는 거잖아. 어? 트럼프도 반란이네. 계엄 선언했으니까. 계엄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판단했을 때에 대통령이 직속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일본의 총리는 국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잖아. 국회 해산권. 국회 해산을 하고 그 국민들한테 재투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한테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큰 결정을 했을 때 국회를 해산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묻겠다 이거야. 그래서 국민들의 표결로 정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국회를 해산한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계엄을 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이제 그 재표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당 표가 졌다면 국민의 뜻이구나 하고 그때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렇게 다 보면은 그 양극화라는 거예요. 좌진영과 우진영이 서로 이제 극적 대립을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런 양극화는 그런 게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양극화의 반대가 이제 무극화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이 이렇게 이제 좌가 우가 이제 어쨌든 그 세상이란 것은 음양이기 때문에 좌우가 항상 대립을 해요.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게 항상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급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무국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 뇌도 좌우내 그러잖아요. 그 역할이 분단돼 있거든요. 그래서 뇌도 보면 중간에 뇌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아내와 우뇌가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가 서로 소통한다고. 이게 뭐 자아내는 논리적인 언어와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우는 통합적인 사고, 응? 이미지 캐치, 패턴 캐치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경계가 없는 인지를 하고 자아내는 경계가 있는 인지를 한단 말이야. 이게 서로 두 개가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나라는 개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뇌량이 없게 되면은 내 안에 두 가지 인격이 돼요. 그러니까 왼손이 오른손을 막 이렇게 꼬집으려고 그래요. 나인데도 이렇게 야, 너 누구야? 왜 내가 하는 일에 방해? 이 새끼야. 이렇게 이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양극화가 돼 있다고 그렇게 양극화가 돼 있는 거야. 그럼 나라가 어떻게 돼? 배가 산으로 가서 침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의 그 정의선의 그 금속 노조와 지금 그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조는 공산주의의 사상을 실행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노조가 강성하게 되면은 그 어떤 그 회사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붕괴시키고 말아요. 결국은 걔들의 목적은 걔들은 뭐 도덕성이랄지 뭐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목적, 너가 투쟁의 구호를 보면 회사가 망할 때까지. 회사가 망할 때까지 한다니 그런 구호가 어딨냐고. 그런 바보 같은. 이게 얘네들이 물론 그 노조원들은 아니겠지만 그 핵심 멤버들이 어떤 그 사회주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 사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지도원들의 어떤 강성한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걔네들을 딱 뭐, 당장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걔네들의 어떤 지식이 안 따르면 당장은 먹고 살기 완전 조직화가 아주 심하게 돼가지고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지. 마음은 안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그렇지만 본인들의 그 표현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가는 거지. 결국은 나가는 거지. 너네들이 원하는 식으로 회사의 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회사의 이 일부를 자기들이 이제 일부를 뺏어가는 게 전부를 가져가겠다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계속 양보하다 보면 회사에 있어도. 그래서 정의선이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이제 그 지분 분산이라고 해서 뭐 정권이 그 위협을 하게 되면은 뭐 회사도 하나의 그 어떤 그 집단이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체처럼 반응해요.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그 지분 분산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아, 한국에서 사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정권도 이제 그 아무리 뭐 사회주의 공산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어떻게 못하지. 어떻게 못한 거야. 우리가 그 우리 경제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IMF 이후 때 뭐 우리 그 어떤 그 기업들의 지분들이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막 50% 이상 막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지분이 50%라는 것은 걔들이 이제 지켜야 할,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가 아니라면 좀 그 안 좋은 건데,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 씨가 그 자기는 어떤 그 국가를 팔아 넘겼다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이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지분을 넘겼다 하더라도, 응? 자기 정치적 이권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게 왜 잘 된 거냐면은 이게 뒤로 자빠졌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잘된 격이 되는 거죠. 외국인이라는 것은 뭐 유태인 금융가랄지 어떤 그 미국이랄지 그런 그 금융계 그런 그 자본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 김영삼 때도 뭐 북한 한번 그 때리려다가 못 때리고 그런 것도 다 그 한미 연합사에서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방지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저 연평도 사건도 그렇고 연평도 사건 때 이제 김대중 씨가 일본 가서 뭐 축구 경기 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이제 전쟁의 씨앗인데 그것도 전쟁이 안 일어난 이유는 다그
이 땅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쟁으로 해결될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잃을 게 많아. 잃을 게 많아. 그래서 그런 전쟁을 억압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자기들 지켜야 할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삼성, 하나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걔네들이 암암리에 이렇게 기술을 주는 거야. 이렇게 자신들이 기술들을 주도록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코치를 하는 거지. 그런 것이 있어요. 뭐 삼성 혼자서 잘나서 이렇게 기술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기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다 이게 평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그러게 뭐 한국인이 똑똑해서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많이 이제 그 표면적으로 이게 드러내놓고 주지는 못하지만은 뭐 다른 그 동맹국들의 있던 그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뭐 훔쳐갔다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가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쟤네들이 훔쳐간 거야. 훔쳐간 거야. 실질적으로 미국 얘들은 군사 기술이라든지 그저 무기 개발 그 기술들은 잘 안 주잖아요. 절대. 아예 그 비행기 같은 거는 아예 그 뜯어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 돈으로 산 기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개발하는 KF-21도 이제 그 미국의 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독자 개발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잘난 체하면서 뭐 미국이 기술 안 주니까 뭐 우리가 뭐 개발해버렸다. 이사 내이다랄지. 응? 그 실제로 보면 저 비행기가 생긴 게 그저 넵트하고 똑같잖아. F-22하고. 조금 그 축소도 조금 작다 뿐이지. 그 방산 분야에 미국에서 연구했던 박사님이 이름이 뭐지? 그분이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해가지고 미국 법정에서 5년 감옥 살고 감옥 살고 뭐 감옥에서 대우 잘 받았겠지. 그 전략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처리했다. 그 우리 뜻이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가지고 이제 그 미국의 방산 기업과 그 정부도 이제 서로 뭐 우호적인 관계 자국의 방산 기업이지만은 너무 비싸게 받아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돈을 이렇게 금액 뭐각 이렇게 서로 경쟁시키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게 이렇게 그 미사일 사정거리도 해제가 되고 또 이제 원자력 잠수함까지 이재명이가 정치를 이렇게 해서 뭐 적당한 때에 요구를 했지만은 걔네들이 이제 충분한 명분이 있어. 우리는 분단 국가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에, 우리가 뭐 일본은 굉장히 반대를 하겠죠. 이웃 나라가 전략적으로 보면은 이웃 나라가 강해지는 것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미국도 지켜야 할 게 있고 지켜야 할 게 많고 자신들의 어떤 그 군사력도 좀 줄여야 하고 이제 한국한테 전적으로 맡기려면은 한국의 힘을 키워야지. 그래서 방산 분야의 힘을 키우고 원자력 잠수함도 이제 그 허락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삼성이랄지 지금 정의선이의 어떤 그 경영 스타일이 딱 내 스타일하고 정말 옛날에 그 전기차가 이제 시작될 때게 한번 그런 영상을 찍어주세요. 미래 과학 연구라는 게 있어요. 미래 연구 그게 보면은 어차피 기술적 방향은 전기차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수소연료 전지도 해라. 수소연료 전지는 우리가 그 중장비랄지 중대형에 딱 맞는 거야. 중대형에. 그리고 수소는 땅에서도 나오더만. 그 그린가스라고 그래가지고. 수소가 땅에서도 이렇게 석유처럼 나와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해양판이 대륙을 섭입하면서 이렇게 그 물이 그때 그 열에 의해서 물이 분해가 된답니다. 이렇게 마그마가 형성이 되면서 해양수가 아, 분해가 된다고 그래요. 뭐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건지 뭐 어떤 뭐 전하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지 몰라도 그런 분해된 수소가 그린가스 형태로 땅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와 전기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라. 어차피 기술 방향은 앞으로 이제 당장은 배터리 전기차가 기술적으로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앞으로 어차피 그 기술은 또 이렇게 발전하게 돼 있는 거고 결국은 배터리 전기차가 더 우수할 거죠. 그렇지만은
그린 수소 연료 전지도 두 가지 방향으로 가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봤겠죠. 그리고 미래과학 연구하신 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런 그 미래과학 연구하신 분들은 전기차만 얘기했지 배터리 전기차만 얘기했지 그 수소 연료 전지는 잘 얘기 안 하더라고. 그때 그 당시에 수소 연료제 두 가지 방향으로 모색을 해라. 결국은 써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의선 씨는 지금 그 대형차 부분에서의 수소 연료 전지로 가는 그 트럭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어 그 월드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그 정의선 씨 경영자 중에서도 굉장히 깨어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다른 사람 같으면 공력이 낮으면은 지금 노조하고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배짱. 그것도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면 안 해도 돼. 이줬단 말이야. 한국에서 사면 안 해도 돼. 이 개새끼들. 너희들 뒤져봐라. 그렇게 강하게 가야 돼. 강하게. 결국은 정의선으로 봐서는 노조들은 깨갱합니다. 깨갱해요.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뭐냐 정의라는 것은 하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신이 원하는 방향. 신이 원하는 방향.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좌파 진영에 의해서 트럼프가 질 것 같으면서도 이기는 이유가 뭐냐면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잖아. 봐봐. 누군가 저격을 총을 쐈어. 근데 그 순간에 거기를 들러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면 맞아 죽는 건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귀로 살짝 스쳐갔을까? 아, 기가 빠꾸 났잖아. 트럼프가. 그건 신의 가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의 가호가 있기 때문에. 신의 가호가 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 구형했을 때, 이분이 하나님을 신앙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은 죽어도, 나는 성전을 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찬양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죽어도 괜찮아. 나는 나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했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신명을 다 바쳤다. 그런 그 자긍심이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재명이 자체는 썩은 얼굴이야, 썩은 얼굴. 썩은 얼굴이야. 자신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서 자랑스럽지 못하지. 부도덕의 상징이다, 부도덕의 상징. 또 이게 그 김건희 씨로 이제 엮여서 뭐 마약 사건으로 뭐 엮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으로 그 국민의 가반수에 의해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그 국민의 가반수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적으로 돌. 그러면서 그 적으로 돌리고 대통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되지. 똑같지. 결, 언제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그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은 자 지금은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그 역량으로 마음껏 발휘를 해봐라 그래서 틀렸다 하더라도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해야지. 정권이 끝나고 한 뒤에 해야지. 국민의 뭐 우리가 역사가 평가하는 거지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줬으면은 우리가 권력을 줬을 때는 뭐냐 비꿔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보아하니 보아하니 네가 한 행동과 행위 그리고 그 어떤 그 우리가 이렇게 그 정치를 발휘를 했을 때에 보면 내용을 보면 그냥 좋구나 하고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럼 그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야당이라 그 정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야당들이 이제 같이 이제 발맞춰서 가야 되죠. 그래서 자신들이 뭐 윤석열과 뭐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얘는 소통을 하지 못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그 자기들의 어떤 성향이 뭐냐면 절대 대화가 안 될 수 있는 정책을 발휘를 한단 말이야. 응?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찬양하면 될까 안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이 우리가 자주 독립을 했나? 그리고 자주 독립을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자주 독립을 했잖아. 그리고 일본은 죽어도 우리 한반도를 놓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메가더가 끝까지 짜갔잖아. 응? 다 내놔 이 새끼야. 그러고 응?
메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우리는 지금 일본 땅이지, 현재. 그리고 자주 독립을 한 국가가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6.25도 미국의 중심으로 해서, 지켜진 땅이고, 어차피 한반도는 미국의 나와바리야. 응? 그, 겁대가리 없이 이 미국의 나와바리 안에서 어, 좌파 정권이, 이 좌파 진영이 제대로 여기 그 활동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금 놔둔 고삐 풀린 강아지 마냥 놔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흑백을 정확히 가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흑백을 정확히 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늘 그렇잖아. 이 미국의 점령지인 나발인 이곳에서 어? 그, 그, 그 리스트에 올라가지 마라. 살상 리스트에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은 살상 리스트에 올라가면은 니네들 직계 후손, 너뿐만 아니라 직계 후손들은 앞으로 미국 가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유학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다시 복권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복권을 한다면은, 제2의 쿠데타를 계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2의 계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미군과 같이 하게 돼. 미군과 미연합사와 같이 하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 군대는 이미 그 지휘부들이 이한 절반 이상은 그 좌파 정권에 넘어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휘력이 안 먹히기 때문에 미군들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군들이 발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저항을 할까? 침략자로? 이미 미군은 우리나라의 점령군인데? 얘네들 말처럼? 그래서 걔네들도 우리나라 군대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군과 복권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계엄을 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우리 군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명줄을 따려고 하는 그런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군이 저항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어, 좌파 정권에 안 넘어간 지휘관들이 있겠죠. 그럼 참여하는 미군과 어떤 우리 군대의 그 우파 진영의 지휘관들과 같이 이렇게 싸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면은 지금의 어떤 그 좌파 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중국인들 포함해서 간첩들이 될 겁니다. 색출될 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산주의 사회 철학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본인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라는 게 뭔가, 사회주의가 뭔가,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진영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이라고 그러죠. 어? 뭐 공평성, 뭐 공평을 내세우는데 말이 공평이라는 단어가 좋지 실제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개인마다 타고난 자질, 역량, 교육 수준, 도덕성, 그런 좀 지휘력 그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불공평한 개인마다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불공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불공평이 진정한 공평인 거야. 불공평이. 응? 우리가 세상은 공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가장 뒤처진 자의 그 발을 맞춰야 된다는 그 뜻이 되거든. 그러면은 뒤처진 자의 발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국가 간에 또 국가가 또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 경쟁, 기업도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하잖아요. 그렇다 하면은 뒤처진 자에게 발맞추게 되면은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그러면은 결국은 도태되지. 우리가 사회가 성장하고 인간이 진화하고 개인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 뒤처진 자에 발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에 발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새벽 공부하고 피똥 싸면서 연구 개발하고 그러잖아. 그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야.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응? 그 쉬운 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근데 뒤처진 자에게 발맞추다 뭐 덜 떨어진 자에게 발맞추다 공평성을 위해서
뭐 가난한 자에게 발맞추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발맞추고 응? 맞춘다면은 그렇게 뒤떨어진 자에게 발을 맞추게 된다면은 이 사회는 결국은 하향 평준화가 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못 사는 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제 비록 그 삼시세끼만 해결이 된다면 뭐 나는 상관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삼시세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때가 온단 말이야. 우리가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노력을 했어요. 종자를 개량하고 국토를 개량하고 근데 요즘 또 보면은 농사 짓는 데다가 여기 보면 또 태양광 한대 태양광 이 미친놈들이야. 논에다가 태양광 한다는 거야. 어? 야, 서막 이게 서막 그 우리가 그 석회는 서막은 이리 보면 그 서막이 크니까 그 지붕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 공간에다 하는 건 괜찮아요. 효율성이 좋죠. 그다음 농사 짓는 데다가 이제 이거 저 태양광 한다는 거야. 와, 미치겠어 정말. 응? 물론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식량 생산도 하나의 국방 전략이거든. 그래서 비록 식량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남북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식량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라는 건 절대 농기 뭐 농사 이외에 이제 사고 파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절대 농기를 묶어야 된다고 그렇게 응? 묶어야 된대요.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영산강을 간척을 하고 농지를 만든 이유가 쌀을 생산하기 위한 건데 그렇게 태양광이 들어서고 벽에다가 공장 세우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예? 원래의 목적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나중에 때려 부시고 다시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낭비지. 예,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산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은 그들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쉽게 넘어간다. 가스라이팅이 된다. 달콤하거든. 개인이 들으면 다 달콤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그러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 그, 무슨 뭐 산업의 가치는 노동에서 온다, 노동에서 온다, 그러죠.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하더라? 그 있는데, 응? 노동을 제일 으뜸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자본과 시설,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노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르크스주의인데, 마르크스도 옛날에는 마르크스도 유대인이에요. 신을 믿는 사람이든 나중에 이제 신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자경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경화돼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자신들의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자경화를 위해서 이용하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개신교들이 그런 그 문제점이 굉장히 심하죠. 일종의 그 통일교랄지, 예, 저기 여호와 증인 말고 저기 뭐야 신천지랄지 그런 것들이 자경화거든. 자경화. 그 교주가 김일성이야 똑같은 거야 그렇게. 응?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자기들의 어떤 권력 획득에 의해서 어떤 그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신의 뜻이다 이거야 신의 뜻. 응? 신의 뜻에 따라서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가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가 다 있어. 그게 원래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하는 말이 그런 게, 니네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냐. 어? 그럼 서로 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 예, 그렇게 말했을 때 보면 서로 자기의 영역을 터치만 안 하면 된대. 야, 그러면 잘못된 것은 진짜 잘못된 거 바로 고쳐야 되는데 서로 영역을 터치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니네는 신의 종자들이 아니지. 신의 종자들이 아니게 되는 거지. 서로 성전을 해서 어, 성전을 해야 되지. 너희들끼리도 싸워야 되지. 그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내 몸에 암이 생겼는데 그냥 암아 너의 뜻에 맡길게 내 생명을 그거나 똑같아. 그러면 암은 뭐 그래 아따 새끼 착하네. 그래 나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여기만 조금 살다 갈게 너 안 죽이고 그러냐?
어? 내비두면 암은 전신 다 퍼져가지고 너를 죽이는데 그렇게 암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렇게 간대하지 않아. 네가 양보하는 순간 모두를 죽이는 거지. 그래서 노조라는 거, 우리의 어떤 정치적 좌파 진영이라는 것, 그 좌파적 사고라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암처럼 퍼져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죽이게 되는 거야. 우리 모두를.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박정희 시대 때는 그 반공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취시키고 그럴 때는 잘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잘 안 돼. 그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는 환상적이야. 그리고 사람은 공평해야지. 응? 근데 실질적으로 세상은 공평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대로 공평하게 가는 거야. 응? 모든 건 세상 어차피 공평하지 않으면 세상 전체가 존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하는 바대로 얻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그런 것은 내 바탕이 뭐 우리가 정생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해온 행위의 결과야 모든 게 그렇잖아. 내가 해온 행위의 결과대로 지금 내가 힘들고 뻗쳐. 그렇지만 힘들지만은 그런대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야. 어차피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 인생 자체가 힘든 거야. 근데 내 인생이 그렇게 아무런 어떤 고난이라기보다도 이렇게 힘겨움이 없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그 마약이야. 그 마약이 네가 뭔가가 잘못되고 있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재산이 늘어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가 막 운으로 막 따라. 그건 위험한 거야. 그래서 도박에 의해서 딴 돈은 금방 나가고 로또 복권 당첨되고 이렇게 돈은 또 금방 없어지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공평해. 모든 게 그게 불공평이 어떻게 보면은 공평이다. 불공평이 공평이다. 꼭 양자론하고 그래 양자론하고 똑같아요. 무국이다고. 그래서 그런 무국이 세상은 무국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이쪽으로 치우쳤다 그럴 뿐이야. 그러면 딱 얘 중심을 잡으면 좋은데 이쪽으로 치우치면 엄청나게 미래가 가난해지고 이쪽으로 치우치면 미래가 엄청나게 편해지긴 하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내가 어떤 성취감이 없어. 너무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너무 시스템이 잘 돼. 미국도 시스템이 잘 됐다고 하지만은 걔네들도 좌파에 의해서 많이 힘들잖아. 이 중심이 딱 좋은데 서로가 타협하면 좋은데 적당히 타협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의 황금 시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상극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태극기가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졌지 음양이 서로 충돌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음양에서 남자와 여자가 충돌하고 뭐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서로 충돌하는 형태잖아. 근데 앞으로는 이게 극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황극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연의 우뇌가 내량에 의해서 서로 연통하고 타협을 하면서 의지를 만들어내고 바른 의지를 만들어내서 이제 한국의 시대. 그러니까 한국의 시대가 지나면 어떻게 돼? 이도 저도 아니 이제는 무국의 시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일과 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의 양자 컴퓨터는 무국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 그 중첩성이라는 거 얘기하잖아. 중첩성이라고. 그래서 어떤 삼진법, 뭐 삼진법이 나오고 지금 이진법도 저기서 주역 8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역 8개에서. 라이프니치 해석 기관이 라이프니치 컴퓨터 시초가 라이프니치 해석 기관이라 그 암호 푸는 거. 그 이진법이 그 주역에 보면 태극 8개, 태극 8개에서 나온 거예요. 태극 8개에서. 항상 문명이라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렇게 뭐라 하면 그 유전 유산, 유전적 DNA 유산, 이게 뭐냐면 지적 유산. 그런 지적 유산 위에 서서 그게 거인이고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다음 세대에 어떤 뭔가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없는 게 없어요. 항상 루트를 갖는 거야. 어? 그 사건 뭐나 그렇게 루트를 갖는 거야. 자기 뿌리가 다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 지식이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지식이 축적이 되면서 그런 유산이 꾸준히 유지됐을 때에 그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중국의 발전이 뭐냐면 자기 문화혁명, 이게 공산주의. 중국을 잘 봐봐. 쟤네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자기들이 이거 인류 문명의 시온이라 하지만은 자기의 뿌리를 다 없애버리는 애들 아니냐. 공산주의 진영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학살당하고 문화 대혁명만 그래. 여차하면 상태. 걔네들은 탱크로 깔아버렸잖아. 탱크로 깔아버렸잖아. 지식인들을 얼마나 자기의 어떤 공산주의의 어떤 입에 된다면서 지식인들을 없애고 엄청나게 죽었어. 엄청나. 그건 1억 명 이상 죽었을걸? 공산당 때문에. 걔네들을 걔네들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하찮에 장기 매매도 사는 사람 납치해서 장기 매매도 하잖아. 우리나라 그 저 걔네들 똥꼬바다가 팔려 나가가지고 장기 적출당한 애들 많을걸? 은연중에 이게 자오장 걔네들 중국인들 하는 거저 국제에서 하는 짓거리를 봐봐. 굉장히 그 무질서하고 싸가지고 도덕성이 없잖아. 하는 짓들이. 그는 공산주의 하에 살면서 자신들의 어떤 정서가 파괴된 거야. 자기밖에 못 챙겨. 도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 저 사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이 만든 공산주의에 의해서 자신들이 파괴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인간성이. 종교가 없잖아. 자신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신이 없잖아. 신명이 없잖아. 신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공산주의를 공부를 해야 돼. 지금 누가 따로 안 가르쳐 주잖아.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전체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얼른 걔네들 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당연히, 그렇지. 우리가 기본적인, 항상 그렇잖아. 내가 그랬잖아. 사람의 기본 디폴트 값은 그 공산주의라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그런 그 전체주의, 전체주의랄지 제국주의. 과거에 보면 거의 독재주의에서는 그 공산주의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때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배고프니까 살라고 혁명을 해서 민주주의라는 걸 만들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을 미 군政하에서 이승만 대통령 주도의 미 군政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계속 조금 허도시 지켜줄 수가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남쪽에 태어나서 사는 것도 굉장히 운빨이 좋은 거야. 거지로 살더라도. 우리나라 거지는 안 굶지. 북한의 거지는 그 뭐야 그 꽃제비라 그래가지고 막 북한 거지들은 굶어 죽잖아. 근데 남한 거지들은 안 굶잖아. 밥 안 굶잖아. 근데 자기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책 하나 소개시켜 줄게. 자, 우리가 이 보면은 우리가 남녀 간에 이렇게 그 결혼을 해서 살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틀리잖아요. 여자를 음이라고 그러고 남자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성향이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이런 저기가 바탕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린 생활 뭐 계속해서 뭐 우리가 연애 기간이 긴 사람들은 연애 기간이 연애 기간을 좀 길게 갖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대로 결혼 후에도 우리가 잘 살아요. 서로가 너무 잘 알고 뭘 양보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잘 산다. 그렇지만은 급하게 우리가 콩깍지 씌운다고 그러죠. 이제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 순간 매료돼 가지고 매료돼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잘 모르는 상태에 결혼하게 되면은 그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남녀 간에. 그래서 서로가 여자는 남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들의 특성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소통을 하면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수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맞춰 나가야 되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저 자신들만의 특성을 고집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죠.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는 거의 이혼을 안 했지만은, 그렇다 참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강제성이 없다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혼해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흠이 되지 않아요. 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혼할 만하니까 했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사회가. 일단 대부분 많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특성을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는 침해당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 토양이 침해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배고픈 자들에게는 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애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탈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특성이 뭔가 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이 책에서 이게 1,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 2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아야 지키지, 알아야. 알아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똥, 된장 냄새 안 맡아도 똥하고 된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똥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뭐, 이거 데코레이션 하면은, 거기다 뭐, 데코레이션 하면은 그게 된장인 줄 알겠지. 어? 그걸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냐? 그런 말 있잖아. 안 먹어보고, 냄새 안 맡아보고도 척 보면 척이다 하고 그렇게 알아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그래서 이 책을 꼭, 나는 좀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번, 음, 공부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에 대해서 정신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무장. 응? 그렇게 하시고 막연한 어떤 그 자기의 상식에 기대서 뭐 상식이라고 할게 없지만은 막연한 자기의 상식에 기대해서 섣부른 판단, 정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적 판단을 한다거나 그네들에게 선동돼서 이용당한다면은 그것 또한 같은 죄인이 대금한다 이 말이지. 어?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말고 그거야? 그건 무책임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 자유라는 것은 그 자기가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가 아니야. 응? 일기 세대 하나에 끝나버리면 상관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고생한 이유는 뭐야? 자기 선대들이 김일성 만세 하면서 김일성 장군 만세 하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의 자기 후손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야. 비록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지만은 왜 후손들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이게 자식 새끼 있고 어? 그런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 좋은 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선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란 말이지. 응? 자, 이 메가드가 옛날에 그 이승만이가 하도 미국 말 안 듣니까 미국 정권에서 죽이려고 그랬다잖아. 얼마나 이용당인 거지, 이용당. 이승만, 이용당. 이게 이승만이는 왜 기독교 그 여사 있잖아요. 미국 기독교 세력의 등에 업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도 미국 미국 여자하고 했잖아. 아니고 미국을 아주 철저히 이용해 먹은 거지. 영, 이승만이라는 그 영감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미국이 무릎 꿇는 거야. 아주 우리가 그 한미 평화조약 맺은 거 봐봐. 완전히 우리한테 다 유리하게 돼 있는 거지. 어? 그래서 이 메가드한테서는 힘없는 노인네처럼 이렇게 딱 불쌍한 척하면서 막 응? 메가드 막 죽이시면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자,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